네 번째 노트입니다. 최소 중간 시험까지는 다섯 번째 노트까지는 나갈 거고, 여섯 번째 노트는 요번 그 보강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6장까지는 중간 시험 볼 수 있을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시간이 되면 7장까지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챕터는 이제 지난 챕터까지는 객체 클래스 살펴봤는데, 뭐 들으면서 아시겠고, 우리가 과제를 하면서도 좀 느꼈을 테지만,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완성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한 프로그램 만들 때 여러 개의 클래스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요. 이런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클래스들 간의 관계, 또 클래스를 우리가 있으면 이제 그거의 객체를 생성하겠죠. 그럼 객체들 간에 또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데, 이런 객체들 간의 관계까지 같이 좀 요 네 번째 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관계는 클래스 간의 관계가 있고, 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했을 때 객체들 간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클래스 간 관계는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하면서 만들게 되는 관계가 되겠고, 이들 관계는 이제 코드를 수정하지 않는 한 계속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간 관계를 우리는 정적 관계라 그래요. 코드 수정 없이는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객체 관계는 객체들 간에는 이제 관계를 맺었다가 관계를 끊기도 하고 프로그램 실행되면서 자꾸 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을 만드는데 어떤 유니트가 무기를 갖고 싸움을 해요. 그럼 그 무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무기만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다 보면은 뭐 새 무기를 발견해서 기존 무기를 버리고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럼 이 유닛 객체와 무기라는 객체가 있으면 이 관계는 계속 변할 수가 있죠. 총을 쓰다가 칼을 쓰고, 칼을 쓰다가 뭐 도끼를 쓰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할 겁니다. 그래서 객체 간 관계는 이제 동적 관계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그 맺었던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고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객체 간 관계는 크게 사용 관계, 포함 관계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사용 관계는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행위를 할 때 한 객체가 다른 객체를 쓴다. 그럼 사용 관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가 무기를 쓴다. 그러면 캐릭터는 싸움할 때 그 무기를 사용하겠죠. 그러면 캐릭터와 무기는 사용 관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함 관계는 보통 전체 부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뭐 PC 본체를 모델링한다. 그럼 본체 안에 뭐 하드디스크도 있고, 그래픽 카드도 있고, 메인보드도 있고,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러면 걔는 포함 관계가 되겠죠. PC 본체는 CPU를 객체를 유지하고, 그래픽 카드 객체를 유지하고, 뭐 하드디스크 객체를 유지하고 등등. 그런 포함 관계로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앞서 살펴봤던 사용관계 관계에서 캐릭터가 무기를 사용한다. 그럼 사용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싸움할 때 사용하게 되겠고, 내가 소지하면서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전체 부분 관계는 아니지만 멤버 변수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무기를. 그러면 포함 관계라고 해요. 즉 포함 관계인 동시에 사용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관계는 논리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고, 포함 관계는 논리적인 이유로도 말을 하겠지만 이 포함 관계는 물리적인 개념이 더 커요. 포함 관계로 다른 객체를 유지하면은 그것의 목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포함 관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용 관계는 논리적인 측면이 강하고 포함 관계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클래스 간 관계는 뭐가 있냐면은 객체 지향하면은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게 상속이라는 개념인데 이 상속 관계가 이 클래스 간 관계의 대표적인 거고요. 근데 자바에서는 상속 관계만 있지 않고 인터페이스라는 걸 만들어서 인터페이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구체화라고도 하지만 이제 이것도 클래스 간 관계로 구분합니다. 즉 클래스 간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때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구분하지 않아요. 같은 비슷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두 개는 이제 정적 관계에 해당되겠고 자바는 이 상속과 관련해서 하나의 부모만 가질 수 있습니다. 단일 상속을 지원한다 그러는데 C++나 파이썬 같은 언어들은 다중 상속을 지원합니다. 한 클래스가 여러 클래스를 상속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자바는 다르고요. 하지만 자바는 그 두 개의 언어에 없는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있는데 한 클래스는 하나의 인터페이스만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좀 더 자세한 건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코드로 한번 먼저 좀 보여드리면 클래스 간 관계를 보여드리면은 이 경우에 보면 펫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 밑에 펫을 상속한 강아지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기존 클래스를 특수화한 새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에서 모델링하는 것들을 계층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해준다. 펫이 있고 펫을 좀 특수한 강아지, 고양이가 있고 강아지를 또 특수한 뭐 시추, 푸들, 진돗개 등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상속이고요. 상속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 위에 있는 애들이 갖고 있는 기능을 나는 중복해서 다시 정의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부모의 없는 기능 또는 부모에서 제공한 기능 중에 조금 다르게 할 것만 다르게 구현하면 되고 부모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속 관계가 없으면 강아지를 만들 때나 고양이를 만들 때나 다 중복해서 고양이에도 만들어야 되고 강아지에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제 펫이라는 공통적인 걸로 뽑아냈기 때문에 펫에 공통적으로 정의된 거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만들 때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드 중복이죠. 그래서 상속은 코드 중복을 되게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죠. 강아지와 고양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능을 위에 뽑아서 한 곳에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렇게 상속할 때 클래스 독하고 원래는 몸체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뭐냐면 extends pet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pet을 상속하겠다라는 걸 나타내게 되겠고 이제 키보드로 extend 쓰면 되게요. 여기에 이제 하나만 올 수가 있습니다. 단상속이니까 pet, 뭐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extends pet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물려받는 거고 요 위에 보면은 abstract라는 키워드 처음 보실 수 있는데 클래스를 만들 때 abstract로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저렇게 abstract로 수식하면은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라고 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객체를 생성할 수 없고 이제 상속 관계에서 위에 위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stract로 수식하게 되겠고 여기에 보면은 메소드가 하나 abstract이에요. 그래서 선언만 할 수가 있습니다. 선언만 해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abstract 메소드를 가지면은 무조건 이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가 돼야 돼요. 선언만 되는데 이걸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문제가 있겠죠.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뭐 몸체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abstract 메소드를 가지고 있으면 클래스도 반드시 abstract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제 다 만들었지만 얘를 abstract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abstract 메소드가 없는 애들도 자바는 쉽게 추상 클래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돼? 여기다가 abstract라고 수식하면 되겠고, 그렇게 수식하면은 이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 클래스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제 코드 중복을 제거할 수 있는, 얘를 정의할 때 편해지죠. 근데 장점은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펫을 상속해서 강아지를 만들게 되면은 펫이라는 공통 타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펫이라는 그것에 이런 함수를 만들면 이제 여기에는 모두 전달할 수 있어. 강아지만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 햄스터 등 펫을 상속한 수많은 자식이나 후손 클래스들의 객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함수는 무슨 함수야? 범용 함수가 되죠. 한 종류의 타입의 객체만 받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객체를 받아서 하나의 코드로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그런 두 가지 이점이 있는 거예요. 공통 리모컨을 만들어지는 거고, 그 공통 리모컨을 갖고 이제 객체 지향의 이점인 다양성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게 되는데, 인터페이스는 그냥 메소드를 선언만 보통 하게 되겠고, 이렇게 선언된 메소드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추상 메소드라고 했죠. 근데 얘는 앞에 abstract를 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인터페이스에는 수식했는데 여기 앞에 다른 것들은 이렇게 private, public 이렇게 했죠. 근데 얘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얘는 뭐가 생략된 거냐면 public입니다. 클래스에서는 얘가 없으면 얘는 public도 private도 아니고 디폴트 접근 권한이라는 걸 가져요. 근데 인터페이스에서는 앞에 수식을 안 하면 제가 뭐가 돼요? public이 돼요. 기본이 public입니다. 그래서 public abstract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pen이라는 메소드만 저기에 되어 있고요. 윈도우가 쟤를 구체화하고 싶으면 이제 아까는 extens라는 키워드 썼는데 지금은 이제 뭘 쓰고 있어요? implements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이름을 쓰게 되겠고, 이제 인터페이스는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개를 하려면 여기다가 콤마에서 쭉 나열해 주면 돼요. 근데 이렇게 implement 하면은 뭘 해야 되냐? 저기에 open이라는 메소드가 있는 인터페이스죠. 그럼 걔를 구현하면 나는 뭘 제공해 줘야 돼요? open이라는 메소드를 줘 있는 그대로 똑같은 거를 여기다가 정의해 줘야 돼요. 만약 정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얘는 뭐가 돼야 돼? 추상 클래스가 돼야 돼요. 안 만들면. 그래서 저 오픈이라는 저 오픈어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윈도우가 구체화하고 있지만 오픈을 정의하지 않으면 얘는 메소드가 없는 상태가 되겠고,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형태니까 abstract가 돼야 돼요. 그래서 abstract가 아니라 내가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싶으면은 저기에 있는 메소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즉 뭐가 되냐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면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의 객체는 뭐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오픈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getName 메소드가 자동적으로 여기 들어오니까 getName 메소드를 갖고 있는 그런 클래스가 되죠. 근데 얘는 뭐예요? 인터페이스 보면은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 뭐만 되어 있어? 선언만 되어 있지. 그러면 얘를 만들 때 편한 게 하나도 없잖아. 얘는 물려받으면 되겠고 여기에 없는 또는 선언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정의만 해주면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오픈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여기에 구체화한다고 했지만 이 자식 클래스를 정의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하도 좋아지는 점은 없어요.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뭐가 되냐면은 얘네들은 요걸 만들 때 편한 점도 있지만 펫이라는 공통 리모컨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그 장점만 있습니다. 오픈어블이라는 그 리모컨 타입이 있고 여기에는 뭐 어떤 애들이 올 수 있어요?
요 오픈오버를 구체화하고 있는 클래스의 객체들은 여기에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문도 여기 올 수 있고, 문도 올 수 있고, 서랍도 올 수 있고, 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오픈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가진 애들을 하나의 리모컨 갖고, 공통 리모컨 갖고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만 해주는 게 이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공통 리모컨 만드는 게 목적이 되겠고, 얘는 공통 리모컨을 만드는 목적도 있지만 물려받아서 얘를 만들 때 이제 편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구체화 두 종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클래스 간 관계를 맺거나 객체 간 관계를 맺거나 한 클래스를 정의할 때 다른 클래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 정의를 보면은 A라는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데 B, C, D, E, F, G 요만큼의 클래스나 인터페이스하고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클래스 간 관계인지 객체 간 관계인지 구분하지 않고 관계 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사용하는 개념이 의존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클래스가 얼마나 많은 다른 클래스나 인터페이스하고 의존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의존 관계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요. 의존 관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의존 관계는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듈은 응집성이 높아야 되고 결합성이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합성이 낮다는 것은 내가 의존하고 있는 클래스가, 이 클래스가 의존하고 있는 클래스가 적으면 결합성이 낮은 거고, 얘가 의존하고 있는 클래스가 많으면 결합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했을 때 B, C, D, E, F, G가 수정됐어. 그러면 A도 어떻게 돼?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존 관계는 적으면 좋은 거예요. 적으면 좋고, 또 의존하더라도 구체적인 클래스가 아니라 그거 얘기하기 전에 여기서 보면 B, C, D는 클래스 간 관계예요. B, C, D는 얘는 A는 B를 상속하는 거고 C와 D는 인터페이스고 요 B, C, D는 이제 상속 관계입니다. 요 E는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 거니까 무슨 관계예요? 호환 관계, 객체한 관계예요. 얘와 얘는 요 함수를 실행할 때 필요한 거죠. F가. F 객체와 요 바를 실행할 때 G 객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F와 G는 무슨 관계? 사용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객체간 관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 EFG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클래스 대신에 상위 타입의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와 의존해야 느슨한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은 person이 있는데 pet 이렇게 유지하는 것과 이렇게 유지하는 것과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어느 게 더 유연할까요? 더 유연하다는 건 더 다양한 종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펫은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 뭐 등등 다 유지할 수 있죠. 얘는 뭐만 유지해? 강아지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존하더라도 강아지를 유지하더라도 얘가 강아지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 고양이도 유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클래스를 의존하더라도 이런 애들하고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위 타입 또는 인터페이스와 의존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F가 오픈어블 같은 인터페이스면은 실제로는 더 많은 클래스들과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죠.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몰라도 되죠. 오픈업을 구현하고 여기에 전달된 애가 문인지 창문인지 서랍인지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클래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이 의존 관계는 적을수록 좋고, 객체간 관계 측면에서 보면은 구체적인 클래스 말고 추상 타입이나 인터페이스에 의존하는 게 훨씬 좋은 그런 프로그래밍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존 관계는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방향이어야지 양방향이거나 주기가 있으면 안 좋아요. A가 B에 의존하는데 B도 A에 의존해. 그러면 서로 막 예수정하면 예수정해야 돼. 또 예수정해 또 예수정해야 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A가 B에 의존하는데 또 B가 C에 의존하고 C가 A에 의존하면 결국은 또 돌고 수가 있죠. 얘를 바꾸면 얘 바꾸고 얘 바꾸면 얘 바꾸는데 다시 또 얘를 바꿔야 돼. 계속 뺑뺑 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존 관계들은 적을수록 좋고, 일방향. A가 B에 의존하면 B는 A에 의존한 형태로 만드는 거는 좋은 설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 내 클래스가 얼마나 많은 클래스와 의존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줄이는 측면에서도 이제 이런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애를 쓰면은 더 줄일 수가 있죠. 여기는 더욱이 오고 여긴 캣이 와. 그러면 팻으로 처리하면 더캣 의존 없이 팻 하나만 알면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주로 A 입장에서 살펴보는 거죠. 한 클래스 입장에서 얼마나 다른 많은 클래스들을 의존하는지 살펴보는 건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거꾸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C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C를 20개 클래스가 의존해. 다 사용해.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한 클래스를 의존하는 클래스가 너무 많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C 수정한 순간 수정해야 되는 애들이 많겠죠. 얘 C를 의존하는 애가 20개다. 그럼 C 수정하면 20개를 바꾸고 있어야 되니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봐야 돼요. 요 클래스를 너무나 많은 애들이, 물론 쓰다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죠. 그렇죠? 우리가 문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쓰는데, 그럼 스트링에 의존하는 클래스는 다겠죠. 뭐 그런 거니까 뭐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클래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이 프로그램 응용을 위해서 만든 어떤 클래스인데 다 얘한테 의존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바람직한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객체장에서 조금 더 복잡한 용어로 이 상속 클래스관 관계를 우리가 설명할 때 서브 클래싱이라는 개념을 쓰고 서브 타입이라는 개념도 써요. 그래서 서브 클래싱은 뭐냐면은 한 클래스의 상태와 행위의 구현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구현 안 했는데 여기 구현된 게 내 거에 그냥 자동 포함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서브 클래싱.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속은 서브 클래싱에 해당이 됩니다. 서브 타이핑은 위에 있는 것들을 내가 그냥 물려받는 게 아니라 모습만 갖게 만드는 거예요. 바깥 모습만. 그래서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는 서브 타이핑에 해당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이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타이핑이 되면 B가 A의 서브 타입이면 A 타입에 기대하는 어느 곳이나 B 타입의 객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대체 가능성이라 그래요. 대체 가능성.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 서브 클래싱 하면은 서브 타입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펫이 필요한 데다가 강아지를 갖다 놔도 프로그램이 그대로 정확하게 동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면 이제 서브 타이핑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서브 클래싱을 했지만 서브 타이핑이 제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C++를 공부할 때 C++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냐면은
클래스 A 땡땡 퍼블릭 B. 이게 문법 맞죠? 이렇게 하죠. C++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상속할 때 퍼블릭을 상속할 수 있고 프로텍트 상속하고 프라이빗 상속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프라이빗으로 했다. 그러면 B타입의 A를 유지 못해요. B타입의 A를 유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려받지만 그 물려받은 메소드가 다 뭐가 돼? 프라이빗이 돼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B 갖고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서브 클래싱 할 때 내가 일부러 서브 타이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타이핑을 내가 거부하지 않더라도 이런 상속할 때 이제 서브 타이핑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회 되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상속의 목적이 상속하는 거의 가장 큰 목적이 다형성입니다. 폴리모피즘. 다형성인데 얘는 뭐냐 하면은 내가 펫이라는 리모컨을 써서 다양한 애완동물을 처리하겠다.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종종은 아니지만 좀 드물게 다형성을 목표로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상속하는데 나는 코드 중복만 제거하고 물려받아 쓰는데 이 부모 리모컨 갖고 나를 거기다 대입해가지고 쓰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대체 가능성이 제공이 안 돼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C++는 문법적으로 이런 식으로 프라이빗으로 상속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이런 기능 없어요. 상속할 때 뭐 public, protected, private 상속이 없는 거야. 그냥 상속이야. 그러니까 자바는 C++ 치면 무슨 상속만 있어요? 퍼블릭한 상속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성을 목적으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데 그런데 다양성에 안 맞을 수가 있죠. 부모 리모컨을 처리하다 보면은 전혀 되게 어색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상속을 하면은 이 서브 타이핑, 특히 저 개념, 대체 가능성에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하고 코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는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뒤에 가서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서브 클래싱, 서브 타이핑이라는 개념이 있고 서브 클래싱을 하더라도 서브 타이핑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 다형성을 목적으로 하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상속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기존 클래스를 이용해서 더 특수화된 새 클래스를 쉽게 코드 중복 없이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고요. 이 상속을 할 때 이제 이 보통은 다형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세의 관계가 성립해야 됩니다. 이세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코드를 우리가 사용할 때 매우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pet 밑에다가 사람을 둔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애완동물 갖고 사람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코드를 읽을 때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의 관계가 성립을 해야 돼요. 특히 다형성을 목적으로 서브 클래싱 하게 되면은 최소 이세 관계가 성립해야 되겠고 이세 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어떤 때에는 이제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다른 논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여기에 든 게 우리가 게임 만들 때 다양한 유니트가 등장하는데 여러 유니트가 등장하면은 공통 요소들이 있겠죠. 그 공통 요소들은 유니트에 정의하고 이 유니트에 상속해가지고 뭐 다른 것들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모든 유니트, 뭐 그라운드 유니트 뭐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라운드 유니트 상속받아서 멀린 만들고 멀린인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스타크래프트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이제 상속이 되겠죠. 특조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상속이고요. 상속은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장점을 주는 겁니다. 특히 다양성 목표로 할 경우엔 이 두 가지를 다 얻고자 하는 거예요. 코드 재사용, 코드 중복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다양한 객체를 하나의 리모컨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서 그 위치에서의 코드 중복을 제거하는 거죠. 강아 처리하는 거 하나 만들고 고양이 처리하는 거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펫 처리하는 함수 하나 만들어서 고양이도 다 처리하고 강아지도 다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제 클래스 간 관계가 되겠습니다. 구체화는 이제 코드 재사용 목적은 없어요. 없지만 이제 상속과 마찬가지로 공통 리모컨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코드 갖고 다양한 객체를 처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이 함수 안에서는 이 객체에 대해서 뭐만 부를 수 있을까? 오픈어블이에요. 펫이에요. 그러면 리모컨은 다양한 객체를 가리킬 수 있지만 이 리모컨을 쓰기 때문에 이 리모컨에 있는 버튼은 그 타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할 수 있는 건 뭐에 결정돼? 이 타입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럼 오픈어블은 아까 보면 어떤 메소드만 있어요? 오픈 메소드만 있는 거죠. 그럼 얘 갖고 할 수 있는 건 오픈 메소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펫도 마찬가지예요. 펫이 이제 강아지도 가리킬 수 있고 고양이도 가리킬 수 있고 모두 가리킬 수 있지만 이 리모컨 펫을 갖고 쓸 때에는 펫 갖고 할 수 있는 건 이 리모컨에 있는 공개 메소드, 퍼블릭 메소드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실행되는 거,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 실행되는 건 이 리모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에서 결정돼요? 얘가 뭘 가리키고 있냐?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으면 멍멍할 거고 고양이를 가리키고 있으면 야옹거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생각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리모컨 갖고 할 수 있는 거가 뭔지, 그 다음에 리모컨 갖고 할 수 있는 게 뭔데 그거를 실행했을 때 실제 실행되는 건 이 리모컨에 정의된 기능이 아니라 뭐에서 결정돼요? 이 리모컨이 뭘 가리키고 있냐? 강아지를 가리키고 있냐? 고양이 가리키고 있냐? 그게 다양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픈어블이면 오픈 메소드가 리모컨에 있을 거고 요거 눌렀을 때 실제 실행되는 건 문이면 문이 열릴 거고 서랍이면 서랍이 열릴 거고 창문이면 창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그게 잠겨 있으면 오픈해도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다양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체간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사용 관계와 포함 관계로 나눠진다고 그랬는데 가장 대표적인 가장 널리 나타나는 관계가 사용 관계이고요. 이 사용 관계는 항상 논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돼요. 이 사용하는 걸 멤버 변수를 유지하고 있냐 안 하냐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쓰게 되면 내가 뭐 행위할 때 다른 객체가 필요하면은 사용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폼 관계가 아닐 때 사용 관계는 대표적으로 요 두 가지 형태. 아까 보면은 이제 인자로 받는 거 아니면 이 안에서 새롭게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거. 그러면 얘는 다 사용 관계가 돼요. 아이는 시칠 때 수건을 쓰는 거죠. 사용 관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는 사진을 찍을 때마다 픽처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찍은 사진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는 픽처 객체를 사용하는 관계가 되는 사용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고 사용하는 관계의 경우에도 내가 이 수건을 이 함수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함수에서도 많이 써요. 그리고 늘 써. 그러면 인자로 받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할 프로그램 짤까? 멤버 변수를 유지할 거예요. 그럼 멤버 변수를 유지하면은 이 타월은 어떤 관계가 돼요? 사용 관계인 동시에 포함 관계가 되는 거죠. 뭐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관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포함 관계는 물리적인 것이 강한 거죠. 얘가 왜 멤버 변수 유지하는지는 상관없이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 순간 다른 객체를 멤버 변수 유지하는 순간 포함 관계라고 합니다. 근데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부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포함 관계를 주로 쓰겠죠. 그래서 이제 포함 관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전체 부분 관계를 나타내냐 아니면 아니냐.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연관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용어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부분 관계는 집합과 복합으로는 또 나눠져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근데 집합은 전체를 제거해도 부분은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고 복합은 전체를 제거하면 부분도 함께 제거돼야 되는 경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이 관계를 잘 생각해서 구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복합의 경우에는 이 전체를 제거하면 나머지도 같이 제거해 줘야 돼요. 근데 자바에서는 이 느낌이 별로 안 나타나요. 근데 C++ 같은 데서는 이거 신경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소멸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딜리트 되면 그 애는 또 뭐 딜리트 해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애들을 딜리트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딜리트하면 안 되지. 집합 개념에서. 그래서 이게 언어에 따라서는 요 집합과 복합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구현할 때. 그리고 이런 포함 관계에서는 이제 다수성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만 유지하냐? 여러 개 유지하냐? 여러 개를 유지하면은 뭐가 등장하나? 자료 구조가 등장해야 되겠죠. 내가 무기를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수를 유지할 수 있어. 그럼 얘를 어떤 자료 구조에 내가 유지할지 이런 것들이 성능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해시맵에 유지할 수도 있고 그냥 선형 리스트에 유지할 수도 있고 등등인데 어떻게 유지할 건가가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자료 구조를 잘 생각해서 그 자료 구조를 생성해서 그 자료 구조에다가 여러 개의 무기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바에서는 좀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도 그 개발할 때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 당시 개발에 따라서는 다르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C 본체를 모델링 하는데 CPU를 집합 개념으로 모델링 할 수도 있고 복합 개념으로도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복합 개념이면 컴퓨터가 없어지면 CPU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뭐 자바에서는 내가 딜리트 하지 않아도 되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복합 개념에서는 이 애들을 안에서 생성해요. 근데 집합 개념에서는 이 애들이 이 컴퓨터가 사라져도 계속 남아있고 사용해야 되니까 보통은 밖에서 인자로 생성된 애들을 전달해 주는 형태로 코딩이 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되겠고 연관 클래스 이거는 제가 C++ 수업에서도 또 사용하는 예제인데 어떤 클래스 관계들을 하다 보니까 두 관계가 다대다야. 다대다면 되게 복잡한 관계가 되는 거죠. 제일 복잡한 게 다대다죠. 그럼 이 다대다를 여러분들이 모델링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중복해서 막 여기도 유지하고 저기도 유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가 꼬이고 힘들어요. 구현하기가. 그래서 이런 두 객체 간 관계가 다대다일 때는 보통 그 관계를 나타내는 클래스 하나 따로 둬요. 그래서 얘도 얘를 유지하고 얘도 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중복돼서 유지하고 여기에 중복돼서 유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학생은 여러 수업을 수강할 수가 있고 또 한 수업도 여러 번 수강할 수 있어요. 재수강해서. 그렇고 여기 수강 과목 입장에서 보면 여러 분반이 열리고 여러 해 동안 열리고 그 분반에는 또 여러 학생들이 수강할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모델링 하려고 그러면 복잡하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또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관계를 나타내는 클래스 만든다.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가 복잡하면 그 관계를 양쪽에다가
넣게 되면은 반드시 중복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아까 말했던 무슨 관계예요?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학생은 얘에 의존하고 얘는 얘에 의존하고 얘는 얘에 의존 안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되겠고, 이 포함 관계가 또 어디서 우리가 또 많이 나타나냐면은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 클래스가 덩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함수가 덩치가 크면 쪼개지듯이 클래스도 너무 크면 응집성이 안 좋으니까 얘를 모듈화합니다. 그 모듈화할 때 어떻게 하냐? 기계적으로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모듈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메소드를 살펴볼 수도 있고 함수 그 멤버 변수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요 예제는 뭘 살펴보냐면 멤버 변수를 살펴본 거예요. 멤버 변수가 많아요. 근데 A, B는 늘 붙어 다니는 애고 묶었을 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요 B라는 의미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B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A, B를 일로 옮겨옵니다. 그럼 A, B만 멤버 변수만 옮겨올까? 모두 옮겨와. 여기서 A, B를 쓰는 메소드들이 있겠죠. 그럼 그 메소드들도 일부 일로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가 하나의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거가 되겠고 여기서 걔네들 다 제거하고 얘는 이제 뭐만 유지해? B 객체만 하나 유지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얘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얘 하나 새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큰 클래스를 모듈하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 봤더니 이 메소드 있는데 한 두 개 메소드가 비슷한 기능을 하고 다른 메소드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 그럼 메소드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메소드 뽑아내서 클래스를 만들면 또 관련된 어떤 멤버 변수가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듈화할 때 멤버 변수를 살펴봐서 모듈화하는 경우가 있고 메소드를 살펴보면서 모듈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나름이고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어떤 게 좋은지 보고 모듈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클래스들이 여러 개 만들어져도 각 클래스는 응집성이 높아지게끔 만드는 게 전체 설계 측면에서 좋은 설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에서 자바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클래스 퍼슨을 만들게 되면 얘는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부모가 뭐가 돼요? 오브젝트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생략된 형태가 되겠고 이 오브젝트는 가장 우리가 상속 관계도를 그리면 항상 맨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 자바에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오브젝트 타입의 리모컨에는 내가 프로그램 만들 때 만든 모든 객체를 다 유지할 수 있는 공통 리모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C++하고 비교되는 점인데 되게 큰 매력 포인트로 저는 느껴져요. 파이썬도 이래요. 파이썬도 대문자 오브젝트가 아니라 소문자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게 됩니다. 내가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만드는데 상속을 안 해. 그러면 걔가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하는 형태로 코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최상위 조상 클래스가 항상 오브젝트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이제 쓰시면 되겠고 이제 자바는 범용 템플릿 범용 클래스 만들 때 얘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오브젝트 클래스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하고는 범용 클래스가 동작하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범용 클래스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